네, 보기만 해도 뿌듯한 사진 띄어져 있습니다. 바로 TVN 주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두 주인공인데요. 저는 오랜만에 이 본방사수 할 만한 주말 드라마가 생겨서 아주 주말이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이 드라마 시청률이요, 지난주에 어제 20%를 넘어섰습니다. 이 역대 TVN 드라마 시청률 1위는요, 사랑의 불시착인데요. 이 눈물의 여왕이 과연 사랑의 불시착을 뛰어넘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어제 드라마 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이 다음 주에 본방사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1위 탈환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요, 오늘 사상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살펴드립니다. 네, 이 드라마가 요즘 그렇게 재밌다고 난리던데 이사님 혹시 보셨어요? 이 눈물의 여왕? 네, 봤습니다. 어떻게 안 보실 줄 알았는데 보시네요. 네, 어떻게 뭐 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아내분하고 네, 같이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있는데요. 네. 네. 왜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일단 뭐 열심히 제대로 자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가벼운 주제를 또 다루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드라마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청자들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탁탁 제대로 짚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원하는 어떤 시청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회를 여쭤봤는데 너무나 전문가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 기자는 안 보죠, 이거? 네, 저는 이 드라마 안 보고 있어요. 우리 너무 트렌드에 약한 것 같아요. 우리 트렌드에 그나마 가장 빠른 보셔야 합니다. 네, 지 기자. 네. 이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심을 정말 잘 자극한 것 같습니다. 이 재벌들의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은 아니지만 이 조연의 출생의 비밀도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이 주연들의 어린 시절의 비밀 이야기도 공개될 것으로 시청자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스토리는요, 스타 작가가 지었습니다. 박지은 작가가 구성한 건데요. 이미 히트작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랑의 불시착뿐만 아니라 푸른 바다의 전설, 그리고 별그대,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조의 여왕이나 넝쿨째 굴러온 당신 같은 그런 히트작이 많이 낸 작가인데요. 이미 스토리는 검증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두 주인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다, 이런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재벌 더하기 불치병은 못 참죠, 우리가 또. 네. 세계 7위를 한다는 게 사실 엄청 대단한 건데 주가는 지금 이 엄청난 기록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를 찍었다는 겁니다. 네.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오히려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네, 오늘 목표 주가가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네. 20% 가까이 내려온 리포트가 2개 나왔는데요.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드라마 방영 횟수가요, 오는 1분기, 그러니까 지난 1분기죠. 이제 발표될 실적을 보면요, 64회 정도로 지난해보다 반토막 수준의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작사 매출은요, 콘텐츠가 납품되면서 동시에 집계되기 때문에 방영 횟수와 매출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2분기 실적도 우려되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가 대부분이 하반기에 오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니, 시청률이 좋으면은 매출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거를? 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콘텐츠 판매 비중이 높거든요. 네. 지금 OTT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그리고 티빙, 그리고 TV의 경우에는 TVN에서 방영이 되는데, OTT의 경우에는 흥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고 시청률이 올라도 이 매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률과 상관없이 고정된 거고요. 다만 방송사의 경우에는 광고비가 조금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률이 오르면 드라마 내 PPL 광고 같은 수익이 조금 오르는데 역시 비중이 적고요. 제작사들은 드라마가 흥행을 해도 부가 수익을 올리기가 힘든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OTT 공룡들의 잠식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알게 되는데, 이사님, 이 드라마가 흥행을 해도 주가가 빠진다 이러면 네. 우리 뭘 보고 투자해야 됩니까, 이제? 네,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섹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드라마가 대박이 터져서 주가 측면에서 좀 재미를 봤었던 적이 오징어 게임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거의 마지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뒤로는 드라마가 정말 뭐 초대박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거의 못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현재의 가치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결국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글로벌 OTT 이 현황에서 결국 넷플릭스는 진짜 먹고 살 만큼만 이제 제작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비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마진을 남기면서까지도 결국 넷플릭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리스크가 큽니다. 혹시나 망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누가 떠안냐 이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배우분들의 몸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OTT를 뭐 웨이브도 하고 티빙도 하고 넷플릭스도 하고 쿠팡도 하고 모두가 다 하다 보니까 뭐이 배우분들의 몸값이 워낙에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장사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섹터에 대안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가항공에 대해서 잘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꼭 이게 아니면 이걸 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드라마 제작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종목이 아니면은 이 종목을 사면 되고 대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돈을 제대로 잘 벌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한 성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대안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드라마가 흥행을 한다고 해도 주가 측면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좀 경기가 어렵고 광고도 안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콘텐츠주들이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좀 이렇게 반등할 그런 모멘텀은 없을까요? 콘텐츠주 미래가 앞으로 계속 어둡기만 한 겁니까? 계속?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청산 가치 근처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유반도체 같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올해 청룡회잖아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비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 파란색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튜디오 드래곤 붉은빛 안고 비상하라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좀 스튜디오 레드 드래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